다 같이 부자가 되는 보통 사람 재테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설 연휴 잘 보내셨나요? 벌써 연휴의 마지막 날이에요. 비트코인은 오늘부터 상승이 예상돼요. 아마도 이번 상승은 정고점을 넘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BITX는 43% 수익 구간입니다. 기준환율은 1437원인데 오늘자로 1444원 정도로 상승할 것 같아요. BITX는 어제 6%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승으로 72달러를 넘어설 것 같습니다. SOXL은 아쉽게도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 여파로 급락한 후에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는데요. SOXL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의 그래프가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제의 양봉은 의미 있는 그래프를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프의 추세는 상승 방향으로 다시 돌아섰고요. 이번 상승에는 정고점을 돌파할 것 같아요. 여러 전문가들이 쌍봉이니 더블탑이니 말이 많았지만 그래프의 방향은 우상향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아직 본격적인 불장이 오지 않아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려고요. 알트코인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9%고요. 도지코인은 111% 수익 구간이에요.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39%, 비트토렌토는 마이너스 36%, 넴은 마이너스 11%, 이캐시는 마이너스 39%, 디카르고는 6% 수익 구간이에요. 캐딘, 어독트월드는 마이너스 50% 손실 중입니다. 도지코인이 현재 1등을 달리고 있고요. 2위는 BITX예요. 3등은 디카르고입니다. 알트코인들이 마이너스 39%에서 마이너스 50%로 하락폭이 큰데요. 이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500%에서 1000%가 나올지 기다려 보려고요. 오늘 새벽 4시에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요. 예상대로 동결했습니다.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오늘 저녁 10시 30분에 약간의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요. 4분기 GDP 발표와 실업 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내일은 중요한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 굵직한 회사들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예상보다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더 잘 나왔어요.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또한 주당 순이익과 매출이 잘 나왔고요. 올해 가이던스도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ASML의 반도체 장비 발주가 많이 나온 걸로 보면 SOXL의 주가 흐름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만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요. 테슬라는 올해 6월부터 로보택시를 출시할 예정이래요. 체코 중앙은행의 알레시 미흘 총재가 외화 보유액의 5%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이에 따라 최대 70억 유로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대요. 미흘 총재는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을 인정하면서도 장기적인 수익성과 자산 다각화 효과를 고려해 비트코인 보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는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 자산 비축을 위한 행정명령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체코 중앙은행도 이를 참고해 비트코인 매입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어요. 체코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공식 준비금으로 채택하면 이는 중앙은행 차원의 첫 번째 비트코인 매입 사례가 될 것이래요. 체코의 미을 총재는 현재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을 보유하지만 나는 다른 길을 개척하는 투자은행가로서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본다라고 말했대요. 미을 총재는 5%라는 비율은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상당한 규모이며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어요. 전문가들은 중앙은행들의 비트코인 채택이 가속화될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체코의 결정이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가 체코 중앙은행의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계획에 따라 미국의 대응을 요구했어요. 루미스 의원이 체코 공화국의 비트코인 준비금 도입 움직임을 전하며 미국도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대요.
또한 루미스 의원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일부 주가 비트코인 관련 법안을 추진하며 금융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애리조나주와 유타는 최근 비트코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을 확대하고 있어요. 루미스 의원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적인 비트코인 준비금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예요. 체코가 비트코인을 국가 자산으로 채택한다면 미국의 금융 정책과 글로벌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대요.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 퇴직연금이 비트코인 ETF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대요. 오늘 새벽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은행들이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면 암호화폐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였대요. 또한 파월 의장은 암호화폐 관련 위험에 대한 질문에 암호화폐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은행들에게 대한 기준이 좀 더 높지만 연준은 중앙은행 혁신을 반대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도 이제는 점점 비트코인을 인정하는 분위기예요. 미국의 켄터키주 하원 의원은 트위터 X를 통해 다음 주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켄터키를 전 세계 가상자산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타주가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승인했대요. 이로써 유타는 애리조나에 이어 두 번째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의 주가 됐대요. 특히 사우스다코타주 역시 애리조나의 뒤를 이어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주 의원인 로건 마나투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라고 강조했어요. 일각에서는 미국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을 전략적 준비금에 포함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는 다른 디지털 자산을 포함하는 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대요. 이번 법안은 현재 유타주 의회와 주지사 서명을 거쳐 최종 법률로 제정될 예정이래요. 해당 법안이 공식적으로 통과되면 유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미국 내 대표적인 주가 될 전망이래요. 현재 미국 내 11개 주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평균적으로 10%의 예산을 비트코인으로 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대요. 유타가 해당 법안을 승인하면서 다른 주들의 비트코인 채택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답니다. 일본 기업인 메타플래넷은 2026년까지 비트코인을 2만 1000개를 구입할 예정이래요. 도지코인이 대형 호재와 맞물려 900%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어요. 최근 일론 머스크의 정부 효율부 관련 정책과 비트와이즈의 도지코인 ETF 신청이 맞물리면서 도지코인의 상승 기대감이 커지고 있대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트네지에 따르면 도지코인은 2021년처럼 단 48시간 만에 900%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현재 도지코인은 0.3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ETF 승인과 머스크의 행보에 따라 단기간 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도지 부서는 최근 연방 정부의 하루 지출을 10억 달러 절감하는 성과를 냈대요. 오늘 설 연휴가 끝나고 내일부터 다시 일터로 복귀해야 하는데요. 날씨가 엄청 추워진다니까 모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